자,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식사 많이 하면 잠 오죠? 네. 졸리면 빨리 주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3시간을 졸음을 참고 듣는 거랑 1시간 자고 2시간 제대로 듣는 거랑 다르죠. 네, 졸리면요, 공부할 때는 참지 마세요. 졸리면 졸린 대로 자요. 제가 이번에 뭐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병원에서 딱히 뭐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루틴이 이제 노트북 있으니까 그냥 노트북 가지고 이제 조금 공부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죠. 꽤 영화 보고 어떤 때는 뭐 유튜브도 한 번씩 하는 거 보고 그 외에는 먹고 자는 거예요. 제가 낮잠이 진짜 없거든요. 웬만하면 낮잠을 잘 수가 없는 성격인데 자고 나면 밤새 잠을 못 자요, 버릇이. 군대 가시면 남자분들 왜 오침이란 게 있잖아요. 한 번도 오침 시간에 자본 적이 없어요. 들어 누워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1시간 누워 있으면 괴롭단 말이에요. 오침 시간에만 보초소로 나가요, 저는. 애들 보고 다 자라 하고. 낮잠이 없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병실에서 할 게 없어 그런지 누워있다가요, 나도 모르게 잠드는 케이스가 하루에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이게 늘어난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이제 수업하려고 일찍 누웠거든요. 10시에 자고 막 5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니까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1시 20분까지 계속 눈 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알람 맞춰놨으니까 다시 깼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굉장히 이제 잠이 안 오고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잠이 잘 안 오죠. 근데 그러더라도 일어나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뭐 동영상 보거나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걸 가수면 상태라 하는데, 가수면은 실제 수면의 피로도예요, 한 70%는 효과가 있어요. 눈을 감고 잠이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잠든 것만큼의 어때요? 70%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걸 가수면이라는데, 그래 해야 피로를 풀고 다음날 시험 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잠 오잖아요? 그냥 주무세요. 개슴치레하게 저를 보지 마세요. 네. 무서워요. 네. 자, 이제 점심 식사도 했고, 이제 다음 진도 보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43페이지예요. 43페이지. 자, 교육제도 돼 있죠. 교육제도는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요, 교육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교육을. 우리가 법률 과목을 늘 공부하고 시험 치고 자격증까지 땄는데 또 굳이 교육을 또 한단 말이에요. 순환 교육도 하고 등록하기 전에 사전 교육도 하고 하는데 왜 교육을 하느냐. 취지는 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언제 땄냐면요, 저는 13회 합격생이에요. 23년 전에 땄죠. 근데 지금 중개업하고 싶어요. 그럼 중개업하면 23년 전에 법을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쳤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변동 없이 그대로 똑같아요. 해마다 개정하죠. 우리나라는 해마다 법을 개정해요. 웃기는 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법을 개정 많이 하거나 신제 어때요? 제정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법을 자주 개정하고 제정할까요?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정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데 법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그러면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23년 전에 법 가지고 중개업하면 사고치죠. 그럼 지금 현재 시행되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교육받고 이제 등록하고 중개사무소 해요. 그럼 중개사무소 하는 동안에 법이 안 바뀌어요? 또 바뀌잖아요. 그럼 바뀌니까 어때요?
변경된 새로운 법을 또 계속 가르쳐야 되죠. 그게 순환교육인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교육의 필요성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총 4가지의 교육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시험에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와요. 어느 정도 간단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의 4가지 종류하고요. 그 이제 아래쪽에 달려있는 조문의 내용하고 이걸 비틀어서 출제해요. 그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교육의 필요성, 또 교육제도의 일반, 뭐 교육 지침 시행 있고, 그 밑에 보면 교육 실시권자와 교육 지침돼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풀어가지고 써놓으면 공부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44페이지 가보세요. 자, 교육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 종류는 첫 번째 쌍을 읽어보세요. 실무교육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직무교육 되어 있죠. 또 세 번째가 연수교육 되어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근데 실무교육, 직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은 전부 다 의무교육이죠. 근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어때요? 임의교육 됐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은 시험에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무슨 교육을 왜 하는지, 몇 시간 받는지, 누가 실시하는지 이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정리한 게 표 가지고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신 대로 보세요. 의무교육이 3가지였죠, 방금. 임의교육 하나 있었죠. 그럼 의무교육 3가지가 뭐예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이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교육 이름을 진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왜? 여기 밑에 내용들을 이쪽에 갖다 쓰거나 이쪽에 갖다 써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얘는 임의교육이라 잘 안 해요. 그럼 임의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돼요. 그럼 임의교육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돼요.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안 받아도 돼. 처벌이 없어요. 근데 의무교육은 어때요?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주로 의무교육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참고 정도로 보시고요. 나머지 3가지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실무교육인데 볼게요. 실무교육은 유효시기 돼 있죠. 언제 받아야 됩니까?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돼 있죠. 교육 대상. 요거예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요. 마이크.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니까 유효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럼 등록 신청일 전에 쓰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등록한다면 지금부터 역산해서 어때요? 1년 안에 받은 교육이에요. 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죠. 그럼 내가 고용되기 전 1년 이내니까 어때요? 역산해서 1년 안에 받으시면 돼요. 마이크. 그래서 유효 시기가 1년이가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 교육을 누가 실시합니까? 하면요. 시도지사가 해요. 그럼 실무 교육을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국장 가면 안 되죠? 오로지 시도지사만이 실시할 수 있어요. 실질권자를 지금 앞에 써놨는데 여기서는 같이 보시면 돼요. 구분할 때. 그 다음 누가 이제 교육을 받느냐? 대상자인데요. 내용이 많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육 대상자에 등록 신청하는 자, 법인의 경우는 사원, 임원, 전원, 동그라미 니은의 본사무소 책임자, 소속권사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등록 신청자,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분사무 책임자, 소속권사 돼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얘만 조심하면 돼요. 좀 이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요 2가지가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이 사전교육이에요. 등록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고 고용신고하기 전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뭡니까 하면요. 순환교육이에요.
연수교육은 계속 받는 교육이에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도 사실은 순환 교육 중에 하나예요. 할 때마다 받는 거예요.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사전 교육을 시험에 출제하면 직무교육과 식무교육을 비교하는 문제를 내지 직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을 비교하는 문제를 내진 않아요. 이 법률에도 성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직무교육 받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거든. 누구냐면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그럼 끝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는다 하면 어때요? 무조건 X예요. 중개보조원이 아닌 사람을 집어넣어서 직무교육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대상자에서는 그거 하나 조심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면제자라고 나오는데 보세요. 자, 폐업이나 고용관계 종료라 돼 있죠. 그럼 고용관계 종료가 뭐냐면 사무소를 그만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년 이내에 이게 유효시기가 또 1년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개사무소 했잖아요. 중개사무소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잖아. 실무교육 안 받으면 등록 안 된다니까. 그럼 교육받고 내가 중개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개업하고 연수교육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기 싫어서 폐업했어. 좀 쉬려고. 근데 폐업하고 나서 3개월 지나니까 중개사무소를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럼 3개월 뒤에 중개사무소를 또 한다고 또 교육받아라.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면제자는요. 교육의 면제는 전부 다 얼마 이내, 1년 이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거나 다시 고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육받지 않습니다. 이게 면제자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면 1년 이내인데 1년을 초과한 사람 여기 나오니까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났는지 1년 이내인지를 날짜로 잘 구분하게 지문을 줘요. 보세요. 폐업하고 400일이 지난 공사는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럼 400일 지나면 1년 지났어 이내예요. 지났잖아. 그러면 실제 폐업을 하고 400일이 실제 된 공사는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지. 근데 300일 지났어 어때요? 안 받죠. 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 구분할 때는 날짜 카운트하게 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고 이제 실무교육은 그러면 왜 하는 겁니까? 교육 내용은 어때요? 법률 지식이에요. 그 밑에 이제 교육 내용이 있는데 실무교육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개업공사 및 소속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법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 그럼 실무교육은 이 단어 말고 다른 거 나오면 돼. 무조건 X예요. 법률 지식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럼 실무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하면요. 45시간. 이거 올해 개정된 거예요. 작년까지 36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늘었어 이제. 작년까지 32시간인데 이게 늘어가지고 45시간 된 거예요.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개정된 거는 무조건 나와요. 시험 지문에. 근데 저는 너무 와스러운 게요. 교육 시간 있잖아요. 제가 중개사무소를 할 당시에는요. 교육 시간이 실무교육이 44시간이었어요. 그럼 44시간이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8시간 받고요. 토요일 오전에 4시간 받았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이요. 교육은 원래요. 교육 시간하고 뭐하고 같냐면요. 노동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우리 근로하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 8시간이죠. 교육 시간도 전부 다 4회 배수로 8시간씩 잘려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실무교육 받을 때 44시간 받았어. 이걸 줄여가지고 한 10년 동안 32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48, 30이니까 8시간씩 4일만 받으면 되죠. 그럼 월, 화, 수, 목 받고 끝이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올해부터 45시간으로 한다. 이내가 아니고 45시간으로 한다 돼 있어. 무슨 말 알죠? 이내라면은 줄일 수 있지만 이내가 아니라 말이야.
정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45시간이면 월, 화, 수, 목, 금까지 8시간 하고 토요일 날 5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럼 4시간 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5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법을 개정한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찾아가지고 혼을 내줘야 돼. 근로 시간도요, 오전, 오후에 4시간씩 하면 중간에 휴식 시간이나 밥을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독특하죠? 그럼 저만 독특하게 생각할까? 출제원들도 독특하게 생각할까? 출제원들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법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그럼 이거 출제할 때 몇 시간으로 출제한다? 그렇지, 44시간. 올해 어떻게 출제되는지 잘 보세요. 44시간 아니면 32시간 나와요. 작년까지 32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교육받을 때 44시간이었잖아. 그럼 출제는 낼 때 어때요? 아, 교육시간은 4회 배수로 노동시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들 44시간 내면 틀리겠지 하고 낸다니까요. 교육시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실무는 이렇고요. 두 번째 이제 직무교육 가보세요. 직무교육은 유효시간 똑같아요. 고용신고일전 1년이고 누가 실시합니까? 아, 이게 이제 골치 아파. 등록관청이 있어요. 그럼 등록관청은 누굽니까? 하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군구예요. 그럼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의무교육은 뭐밖에 없다? 직무교육밖에 없어요. 직무교육.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럼 등록관청은 실무교육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그럼 교육권자에서는요, 조심할 게 이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등록관청. 자, 그 다음 대상자. 얘밖에 없잖아. 중개보조원. 그럼 중개보조원만 직무교육 받고요. 중개보조원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무슨 교육? 실무교육. 그렇지, 실무교육. 그럼 보세요. 오늘 이제 나중에 요 다음에 하는데요. 임원 또는 사원은 전원이잖아요. 근데 임원 사원이 전부 다 자격증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임원 사원 중에서도 자격증 없는 사람 무슨 교육 받아요? 그렇지, 실무교육.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중개보조는 누군데요? 직원 중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 용어 정의 떠올려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있잖아. 개업공사에게 소속됐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직원이란 말이에요. 직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직원들 중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만 무슨 교육? 직무교육 받는 거예요. 그럼 대상자는 이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되겠네. 네, 맞아요. 직무교육 대상자.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그 다음 직무교육은요. 면제도 똑같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된 사람들은 직무교육 받지 않습니다. 면제자는 똑같고. 그러면 유효 시기가 다 몇 년이에요? 1년짜리. 그럼 직무교육은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육 내용 보세요.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돼 있죠. 직업윤리만 가르쳐요. 우리는 실제 중개업이잖아요. 그럼 중개업에 필요한 직업윤리 하는 거예요. 사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무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뭐 청소도 하고 뭐 커피도 타고 오죠. 공부도 발급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직업윤리니까 도덕성. 커피 탈 때 침 뱉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죠. 아시겠죠? 근데 직업윤리만 가르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합니까 하면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로 돼 있어. 이건 좀 탄력을 줬죠. 원칙이 4시간인데 1시간 줄여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시간은 원래 4회 배수예요. 원래. 자, 이게 직무교육.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 총 2가지가 있는데, 실무교육은, 자, 이제 뭐 가끔 이제 녹화하다 보면 뭐 저렇게 끊기기도 하는데, 끊긴 자리가 여기 딱 끊겼어요. 실무교육까지. 연수교육 설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보신 대로 이제 순환교육이라 했죠. 그 순환교육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얼마마다 받느냐.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2년. 그럼 여기는 1년인데 이쪽 2년이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시도사 한댔잖아요. 당연히 실무교육 받은 사람이 연수교육 받으니까 어때요? 이쪽도 시도사 해야 돼.
또 대상자는 보세요. 등록한 사람하고 소공하고 다 받는 건데 여기 중개보존 없잖아요. 그럼 여기도 중개보존 쓴다니까요. 중개보존은 오로지 무슨 교육만? 직무교육만 받았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 하는 이유는요. 법제도 변경상인데 여기는 법률지식이란 말은요. 최근의 법을 가르치는 거고 2년마다 한 번씩 어때요? 법이 개정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최근의 법률을 가르치는 시간하고 개정된 것만 가르치는 시간 다르겠죠. 그럼 어떤 게 더 길까요? 그죠. 처음에 실제 이게 법률 지식이 훨씬 길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개정된 것만 가르치면 짧아요. 12시간에서 16시간이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에 8시간씩 이틀 해요. 근데 4시간 줄여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탄력을 줘가지고 그 교육권자한테 때요. 적당한 시간 안에 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법적 의무교육이죠. 나중에 실무교육 받고 직무교육도 받고 연수교육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날 교육평가 할까 안 할까? 시험 칠까 안 칠까? 평가가 시험이지. 시험 친다 안 친다? 무조건 쳐요. 시험 칩니다. 이것도 60점 이상 받아야지 합격이에요. 그 수료증 나와요. 근데 이 교육은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합격합니다. 그 대부분 이제 이 교육을 시도사가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협회 가면 지부장님들이요. 웬만하면 다음 나오는 페이지 알려줘요. 근데 교육평가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보세요. 연수교육은 사전교육이 아니고 순환교육이 됐잖아요. 그러면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내가 받고 싶은 날에 가서 받으면 되죠. 1년 이내에. 근데 연수교육은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받으니까 통보해주는 날짜가 있어. 언제 통보합니까? 하면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요. 그럼 본인이 2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날짜를 정확히 알고 가서 받는 게 아니고 통지서가 와요. 당신 연수교육 대상이다. 교육받아라. 언제? 2개월 전에. 자, 요게 이제 의무교육사 가지고 그 다음에 임의교육 봅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인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유효기간 없어요. 근데 누가 실시합니까? 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에요. 그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등 나오죠. 등. 뒤에. 그럼 등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이 등 안에 누가 있을까? 시도지사도 있고 등록관청 즉 시군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사회 예방교육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교육 대상자 개업공사 등 돼 있죠. 그러면 개업공사는 등록하고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소장님인데 소장님 등 무슨 말일까? 아 여기 소공도 있고 누구도 있다. 그렇지. 중개보조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모든 관청이 실시할 수 있고요. 모든 중개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전부 다니까 구별 안 되잖아요. 그 구별 안 되는 것들은 답으로 잘 내진 않아요. 또 임의교육이잖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아, 시간 없으면 안 받아도 돼. 근데 이것도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알려줘야 되죠. 그 통제하는 날짜가 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하면요. 10일 전이에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보세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미리 많이 시간 주고 알려줘야 되죠. 왜 의무교육 안 받으면 이건 나중에 500만 원 가태료거든. 법적 의무교육이니까. 근데 만약에 의무교육을 너 열흘 전에 너 받으러 와라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유럽 여행 가려고 3개월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흘 전에 연수교육 받으러 와라 이러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근데 임의교육이다 보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이거 10일 전에 통과냈잖아요. 왜 짧아도 상관이 없죠. 그럼 시간 안 되는 사람 어때요? 오지 마라 이거야. 오지 마라. 안 와도 돼. 통보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이쪽은. 그럼 사실 이런 숫자들은요. 여기 뭐 2개월 전에 통지한다. 또 10일 전에 통지한다 나오는데 2개월 전 대신에 이거 10일 전이라고 넣어서 냅니까? 그렇게는 안 내요. 이게 개월수하고 일자하고는 잘 안 바꿔요. 그럼 차라리 이걸 틀린 지문 내면 어때요? 3개월 전, 1개월 전 이래 내지. 그럼 10일도 어때요? 15일 이래 내지. 이걸 1개월, 3개월 이래 안 내요. 출전들도 거기에 이제 지문에 조금 맥락이 있거든. 나름대로.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의무교육을 전부 다 시도지사나 등록한체 한단 말은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한다면 전국의 교육의 수준이 똑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럼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을 이런 수준에서 이런 내용으로 돈도 얼마 받고 정확히 시행하라고 만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교육지침이에요. 자, 교육지침을 그 마련한 사람이 있는데 43페이지 가보세요. 앞으로 돌아가서. 그 박스 밑에 보세요. 교육실시권자와 교육지침 돼 있죠. 자, 교육지침은 첫 번째부터 쭉 봅니다. 계획고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와 등록한체이지만 그죠? 교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 있죠. 여기에 수립하는 교육지침 따라야 된다 이래 되잖아. 그럼 교육지침 만든 사람 누구예요? 국장.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는 법에서 상식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침은 하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침을 만든단 말은 아랫사람한테 윗사람이 지침을 줍니까? 그런 경우에 법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교육하는 권자가 시도지사잖아. 그럼 시도한테 지침을 내리려면 누가 해야 돼? 그렇지, 국장이 해야지. 윗사람이 지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요. 수강료하고 교육 내용하고 시험 문제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근데 이건 한번 보세요. 제가 방금 의무교육은 본인이 스스로 수강료를 내고 받으셔야 돼요. 이거 의무교육이니까 내가 돈 내고 받고 수료증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의교육인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한다고 수강료 23만 원 들고 와서 받고 가세요 하면 갈까 안 갈까? 아무도 안 가요. 그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요? 돈을 낼까 공짜까? 공짜예요. 그럼 그 비용 강사들도 오고 하는데 그 비용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그건 국가에서 다 어때요? 지원해줘요. 자,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45페이지 가보면 제일 끝에요. 쌍갈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교육비 지원 등 돼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한청은 계획고사 등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받는 경우에 다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전체가 이제 교육비용이에요. 아, 박스 안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은 무슨 교육만? 예, 부동산 거래 예방 교육이죠. 그럼 다른 교육들은 교육비 지원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의무교육인 건 당신이 돈 내고 받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 내용. 자, 여기서 이제 교육을 다 보셨는데, 교육은요, 우리 시험에 출제를 하면, 그냥 이렇게 내요. 직무교육을 요기 갖다 내거나, 그냥 연수교육을 요렇게 갖다 내거나, 이 크로스하는 문제가 전부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책하고 상관없이 이걸 순서대로 잘 보시라는 게, 왜? 어차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교육권자 모아가지고 다 공부하고, 대상자 모아가지고 다 공부하고, 이 따로따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구분이 안 서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지 나중에 어때요? 아, 이게 틀렸다. 맞다. 내용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잘 구분합니다. 자, 교육 내용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가겠습니다. 3장. 자, 우리 책에 46페이지에 나름대로 구분해 놨죠. 표 하나 보이죠? 네, 조금 구분해 놓고. 47페이지 갑니다. 3장은 중개업의 등록 및 계획적 사유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최소 2문제가 나오는데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법 공부를 하면요, 이 법이란 것도 만들 때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중개사법은 이제 중개사법 처음 조문 1조부터요, 마지막에 57조까지 이제 쭉 보시는데, 그 볼 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법을 만든 사람이 이런 시나리오대로, 그죠? 작가가 돼서 이게 뭐, 나름대로는 작품을 하나 만들었구나 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1장에 우리 총칙 했잖아요. 그럼 총칙의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중개대상물인데 이건요, 우리 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법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중개사법에 나오는 용어는 이런 것들입니다. 대상물은 이런 것들을 대상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에 뭐 했어요? 시험제도 했잖아. 자격증은 이렇게 땁니다. 또 자격증에 대해서 실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의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넘어왔잖아요. 근데 자격증만 따면 중개업 돼요?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3장이 등록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교육은요, 이 앞에 조문이 아니고 이 책을 쓰신 분은 앞에 갖다 끼웠는데 저기 뒤에 검증이 뒤에 붙어 있는 조문이에요. 교육은 한참 됐는데 그럼 왜 이분이 이걸 이렇게 앞에 써놨냐면요, 등록 절차에 실무교육 나오고요, 중개보존의 고용 절차에 뭐가 있어요? 직무교육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분은 미리 아시라고 이렇게 앞에 실은 거예요. 조문을 땡겨 실은 거야. 그러면 자격증 땄으니까 이제 중개하려면 등록해야 되죠. 그 등록 절차가 매전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등록 절차가. 그래서 이제 47페이지 보면 이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돼 있는데 거기 20회부터 36회까지 이제 이렇게 지렁이 표시해 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얘는 1회 때부터 계속 냈어요. 근데 1회 때부터 계속 냈다지만 1회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등록제를 시행한 거는요, 우리 김대중 씨 정권 아세요?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등록제로 바꿨어요. 그럼 그 전에 뭔데? 허가제였어요. 그럼 자격증을 따도요, 관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중개사무소로 못했어요. 그래서 관청에다가 봉투를 내 갖다 줘야 뭐예요? 허가증 받았어. 그때 비리 많았죠? 엄청 많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1999년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요, 민주화 시킨다고 공무원들 월급도 급여도 많이 올리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요, 비리를 왜 저질러요? 불법을 왜 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월급이 어때요? 너무 짜. 얼마 전에 제가 뭐 미국에 이렇게 이제 뭐 뉴스 이런 걸 볼 때 딱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국어 공무원들 시험 쳐가지고 경찰 되잖아요. 그럼 월급 얼마나 주는 것 같아요? 연봉 얼마 주는 것 같아? 한 3천 될까? 미국은 경찰 되니까 연봉이 8만 불이던데? 딱 되자마자 8만 불이야. 얼마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1억이죠. 그러니까 쭉자 사자 뛰고요. 그냥 비리도 잘 없어요. 웬만큼 뭐 비리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워낙 많이 나서 그런데 웬만하면 비리 안 저질러요. 웬만하면. 또 정년퇴직하면 어때요? 퇴임하고 죽을 때까지 연금 같은 게 보장되니까. 우리나라도요, 원래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경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실제 이제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요, 살 수 있을 만큼 돈 주면 비리 잘 안 생겨요. 불법도 잘 안, 일부러 불법하는 사람이 어디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가제를 시행할 때는 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공무원들의 급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올리고 나서 허가제를 폐지하고 어때요? 등록제로 바꾼 거예요.
이게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래보죠. 그럼 허가는 뭡니까? 허가 안 해주면 중개 못했다니까. 근데 등록은 뭐예요 하면요. 신청하면 누구나 해줘야 한다. 이게 등록 절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나서 어때요? 등록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 받을 수 있죠. 그게 등록의 의의입니다. 이 등록을 뭐라냐면요. 행정관청의 기속성이라 불러요. 재량권이 아니고 기속성.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이해하라고 드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그게 이제 등록의 의의인데 그 밑에 보면 중개업 개설등록 성질이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건 48페이지. 자, 등록 관청 및 등록 신청자 돼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요. 등록 관청 보세요. 우리가 방금 교육에서 등록 관청이라는 사람 나왔잖아요. 근데 이 교육이 보세요. 뒤에 조문이다 보니까 등록 관청에 해설이 없는데 여기 지금 법제 구조에 등록 관청 해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등록 관청 보세요. 그럼 등록 관청은 어디가 등록 관청입니까 하면요. 저 동그라미 기억 꼭 체크해야 돼. 중개사무소, 법인의 경우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과로 잘 보세요. 구가 설태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돼 있고요.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이걸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럼 시도지사보다 아랫사람이죠. 시도지사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는요. 행정관청이 세 군데가 나와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국장, 그렇지. 그 밑에가 시도지사, 그 아래가 시군구인데 이걸 줄여서 뭐래요?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등록관청 나오면 전부 다 뭘 돌리면 돼요? 시장, 군수구청인데 요때 시장님은 보세요.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라 했잖아. 그럼 울산시장은 돼, 안 돼? 안 된다고. 경주시장은? 돼요. 경주시에는 구가 없어요. 그러면 구가 있으면 오로지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은 어때요? 시장이 등록관청이다 말이에요. 양산시장, 김해시장 어때요? 다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창원시장은 안 됩니다. 창원에는 구가 있어요. 마산 해원구, 진해 마산이 다 통합되면서 구가 생겼어. 대도시에는 다 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경기도 지역에 왜 과밀억제권이라 배우잖아요. 그럼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들이죠. 수원시, 수원시장 등록관청 절대 안 돼요. 수원시 팔달구라고 구가 있어요. 부천시 소사구, 그죠? 그럼 구만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지역명을 써가지고 시험 안 내요. 왜 보세요. 만약에 어떤 출제원이 등록관청 아닌 사람 고르세요 해놓고 고양시장 냈어. 이놈의 고양시장이 누군지 내가 알 턱이 있나? 그럼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사람은 잘 안다 모른다? 잘 알 거 아니야. 분명히 이 출제원이 고양시 사는 놈일 거야. 근데 예전에는요. 이런 문제를 많이 냈어요. 지역명을 써가지고 엄청 냈다니까요. 서울 경기 지역에 시험 치는 사람이 유리한 어떤 지문들이 꽤 많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는요. 구가 없는 시의 시장 나오죠. 요 문구를 조심하면 되고 또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보였죠. 그럼 특별자치시장은 뭐예요? 세종시장. 그럼 세종시에도 구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장이 등록관청인 거예요. 자, 이제 알았죠? 등록관청 개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요. 등록 신청자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등록 신청자 나오는데 자, 등록 신청자 자격력 보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자는 법인이나 공사 자격을 취득한 지 한한다. 보세요. 원래 조문에는요. 등록 신청자는 공사나 법인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써놨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부정문에 부정문이죠. 강조한 거예요. 이걸 바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공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그 개념이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이전에
자, 외국인의 등록 신청 가능 여부돼 있는데, 우리 방금 자기 취득할 때 외국인 된 데서 안 된댔어요. 국적 제한 없죠? 그러면 자격은 취득하게 해주고, 등록을 안 시켜주면 걔가 자격증 왜 따요? 외국인도 어때요?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고, 외국 법인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등록도 국적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무슨 말 알죠? 등록 신청자예요. 자, 그럼 이제 박스 2번 보세요. 네모칸 2번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는 별표를 한 20개 달아놔야 돼. 왜 그러냐면요. 이 등록 기준이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등록 절차가 나오면 100%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답으로도 제일 많이 나왔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추냐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등록 신청자가 2사람이잖아요. 그럼 등록 기준도 어때요? 2가지겠지, 2가지. 그러면 등록 기준이 2가지인데 어떤 기준이 잘 나올까? 개인의 등록 기준하고 법인의 등록 기준하고. 법인이 훨씬 복잡해요. 개인의 등록 기준은 너무 간단한 데다가요. 이 개인의 등록 기준이 법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등록 기준 공부하면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안 봐도 돼요. 이건 실제 이 사람 해석이지 등록 기준 아닙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 4번 체크합니다. 3번, 4번. 그럼 개인들은요. 간단합니다.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 근데 우리 방금 실무교육 배웠잖아. 누가 실시해요? 시도사 언제 받아야 돼? 1년 이내. 그렇지. 이게 등록 기준에 있다 보니까 요 지문까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소를 미리 얻어야 돼. 중개사무소에 사용권 확보할 것. 사용권이니까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다 좋아요. 근데 나중에 돼가면요. 우리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경업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업종 제한도 없어요. 그럼 내가 사무소를 얻는데 임대차를 할 돈이 없어가지고 선배가 지금 가게를 하나 하고 있길래 거기다가 중개사무소 등록했습니다. 어떨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지금 육소당에서 자격증 땄는데 중개사무소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여기다 책상 놓고 간판 달고 중개사무소를 해. 어떨까요? 괜찮아요. 어쨌든 내가 사용권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건축물에 관한 제한이 있어요. 그 규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밑에 써놨어요.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어떤 사무소 됩니까?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건축물 대장 돼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용권 확보하라.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을 확보하라는 뜻은 뭘까요? 불법 건축물 안 된다는 거야. 중개사무소는 불법 건축물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개비 얼마나 신성한 업무인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불법에 앉아서 하고 있어. 그럼 제가 볼 땐 중개도 불법이지 뭐. 근데 정당하게요. 건축물 대장이 있더라도 가설 건축물은 안 돼요. 여러분 가설 건축물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공사판 같은 데 가면 사무소 용도로 잠시 쓰려고 컨테이너 하우스나 또는 판넬 하우스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럼 가설 건축물은 나중에 그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철거하죠.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은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요. 중개업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철거되면 어때요? 먹튀하려고.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럼 가설 건축물은 원래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고 나옵니다. 그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인데 가설 건축물 절대 안 된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제가요 상가 건물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상가 건물 분양받았는데 이 상가 건물이 100층짜리야. 그럼 100층 올라가는데 5년 걸린대. 나는 중개사무소 보통 몇 층에 있어요? 1층에 있잖아. 그 1층을 분양받은 거야. 근데 1층은 지금 완공이 다 됐어. 근데 건축물 대장은 언제 나와요? 준공이 돼야 되잖아. 그럼 100층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 뭔가 불합리하죠? 그럼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돼요.
그게 예외조항입니다. 그래서 예외조항 볼게요. 자,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니은이 아니고 기억요. 기억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이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어때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등록이 가능하다 되어 있죠. 서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 문구가 중요한 거야. 자,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 건물이어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보세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 안 했잖아. 이거 외우란 건 아니에요. 그럼 준공검사, 준공인가 이런 단어를 뭐 바꿔냅니까? 그래 안 내요. 그럼 보세요.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에는 절대 등록할 수 없다. 이래 내버린다니까요. 그럼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돼, 안 돼요? 된다며. 원칙은 있지만 예외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이런 건물을 백청을 할 때 여기만 준공이 안 떨어져요. 백청 다시 해야 되거든. 근데 왜 임시사용승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임시사용승인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요. 그럼 사용승인 받고 어때요? 중개사무소 하면 돼. 위에는 지락하고. 혹시 여러분들이요, 부산에, 저기 부산 옛날 시청 자리에 롯데백화점 지어진 건 아세요? 원래 그 롯데백화점이 몇 층을 지으려고 실제 건축 허가 받았을까요? 101층짜리거든요. 그럼 101층짜리를 짓겠다 하고 지금 건축 허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몇 층 있어요? 5층밖에 없어요. 근데 5층밖에 없는데 지금 백화점 하고 있거든요. 왜 어떻게 하고 있지? 사용승인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101층이었는데 해운대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요. 나름대로 이제 100층 이상을 지으면 부산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제 계획을 다 세워했는데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막 100층짜리 넘는 건물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자기들이 지어봐야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류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사용승인 받았는데 건축대장이 끝까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중개사무소 할 수 있어요. 이미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어때요? 가능하다는 것 아시면 돼요. 자, 개인의 등록 기준 이렇게 두 가지인데 보세요. 요 개인의 등록 기준이 법인의 등록 기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등록 기준이 뭐 있냐 하는 거죠. 그죠? 법인의 등록 기준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시면 싼 걸로 이번에요. 법인이 중개사무소 등록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돼 있죠. 요까지는 10분 쉬었다가 일단 펴놓고 쉬었다가 그렇죠.